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우 전장에서 2명의 북한군을 생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할 주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들의 생포 당시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드론샷으로, 항공샷으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4명 정도가 잇따라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더니 곧장 사지가 들린 채로 한 인물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숲속 어딘가로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을 한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어느 장소인지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지가 들린 채로 이동한 이 두 사람, 북한군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명은 20살, 한 명은 26살의 북한 군인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힌 상태고요. 각자 지금 독방에서 저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각자가 인터뷰한 내용도 영상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раніння, їм буде займатися наш стоматолог. Другий має поранення, відкрите поранення з переломом. 자, 생포된 북한군의 간단한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도 최지연 앵커가 설명드렸지만 26살 그리고 20살 이렇게 젊고 어린 병사들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2025 року захопили бійці тактичної групи номер 84 Сил спеціальних операцій, а іншого – воїни-десантники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Розмовляють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чи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через перекладачів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НРС.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 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요원이 투입돼서 신문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지적해 볼 내용은 북한 군인들이 전쟁인지 모르고 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훈련 받으러 이동한 줄 알고 있었는데 도착해봤더니 러시아 전쟁터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작년 11월에 러시아 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하지만 당시 이동할 당시 북한은 이 북한 군들에게 어디로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이동한다라고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한테도 그 본인의 뭐 아들이라든가 남편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실제 전투를 치러야 되는 병사들에게까지도 목독지를 숨겼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군이 해당 파병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명분이 없는 것을 병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테니 네. 최대한 전장까지 끌고 가서 실제 전투에 투입하기 전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실제 훈련,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거다라고 해서 전투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네. 총알이 오고 가는 전투였고 1월 초에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면서 그때야 비로소 상황을 실감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북한 정부의 어떤 이런 비인도적인,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좀 한 목소리로 규탄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저 얘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네. 전투라고 하는 거는 그 전투 참가원들한테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 이 전술 절차에 대해서 숙달시키고 훈련시키고 네. 해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를 공유하고 나가도 지금 이길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주일만 훈련 받았던 얘기. 예, 일주일만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냥 바로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고 내려놨으니 이게 말 그대로 많이 우려했던 네. 그 일회용 보호병 총알바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저 어떤 전술을 쓰길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굉장히 좀 의아했죠, 몇 달 동안. 근데 그런 일의 기저에 사실은 저렇게 훈련인 줄 알고 왔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훈련인 줄 알고 왔다라는 거에 대한 발언의 기저에는 파병 자체도 몰랐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훈련을 받으러 온 걸로 알았다는 거겠죠? 뭐 그렇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기가 무슨 이유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모르고 일단 뭐 명령대로 타라고 하니까 타고 어디론가 지금 떨어져 왔더니 여기 이제 전장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10월부터 파병 얘기가 나왔는데 11월, 12월 지금 1월 중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쿠르스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전쟁 장기화에 있어가지고는 북한군이 좀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을
떼어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군인에 대한 신문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파견된 우리 국정원 요원이 이른바 통역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군 병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고 그랬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1월 3일 날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한강원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맞춰온가요? 우크라이나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 이거 뭐 반말로 이제 신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뭐 친숙하게 얘기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뭐 어떤 전략? 네, 아무래도 신문 과정에서 어떤 네.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갑갑한 분위기를 내세우면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친근감으로써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고요. 네. 해당 영상에서 그 군인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해당 군인들은 심지어 러시아에 파병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본인들이 기차를 타서 도착을 해보니 러시아였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증언을 종합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이들에 대한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구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선 보병처럼 내몰렸다가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고 동료들이 죽어나가니까 본인 혼자 고립됐다는 건 아닙니까? 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작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고립된 상태에서 몇 날 며칠 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결국은 포로가 된 것인데 그만큼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장 특히나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이 병사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병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남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북한으로 추가적으로 가고 싶지 하지 않다. 않았습니까? 네. 저 이야기가 공개가 된 이상 네. 저 병사를 앞으로 포로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북한 당국도 이 영상을 봤을 테고요. 네. 상당히 벼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르고 북한으로 복귀를 했을 때는 처형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끌려와서 총알바지 신세가 된 26살, 20살 이렇게 어린 북한 군들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군들을 생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이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포로가 됐는지 죽겠다 이런 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생명을 일단 어쨌든 포로로 살아서 또 이렇게 집에 가는 게 우리 목표가 될 건데. 그럼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파병될 정도의 인원들이면은 당성이나 충성도들이 굉장히 검증된 인원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훈련을 받고 사상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네. 하는 거 생각할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로 기준에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북에서 살고 오신 분들이나 북의 사회 통제 시스템을 보면은 충분히 거기서 나서 자라서 고도로 훈련되면은 그렇게 기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류탄 터뜨려서 자폭을 하거나 네. 그리고 또 때때로는 러시아나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네. 부상당한 병사들, 가망이 없어 보이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처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 그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포로가 되거나 그렇게 부상을 입고 있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게 낫겠다라는 기계적인 사고를 네.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파병된 북한군들에 대해서 뭐 총알바지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수차례 많이 해왔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의혹들이 실제로 통용되는 얘기다라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잡히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자폭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로 북한군이 이용됐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앞서서 이제 북한군을 앞세워서 걷게 해서 지뢰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 한 명은 이제 사살하지만 그 뒤에서 이제 계속 이동하게끔 알 수 경로를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얼마 전에 북한군이 드론을 상대하는 전략이 공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드론을 한 명이 상대하는 유인하고 두 그렇죠. 명이 격추하고 이런 그것도 거죠. 마찬가지로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즉 제물로 삼아서 나머지 두 명이 그 상황에서 탈출하겠다, 드론을 이제 잡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결국은 한 명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군이 어떤 지뢰지대를 통과할 때 가장 기초적인 지뢰 제거 장비의 어떤 동원이 없이 예. 본인이 맨몸으로 걸어가다가 지뢰를 밟으면 아 저기에 지뢰가 있었구나라고 알고 그 지역을 피해가는 그런 전술을 쓴다라는
한다는 것은 이건 전술이라고 부르기도 굉장히 민망한 것이고요. 네. 결국은 그렇죠. 이 북한군 병사들의 생명을 얼마나 보잘것없이 여기는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북한군 군인들도 또 이 북한군과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러시아 군인들도 상당히 이것은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고요. 전쟁터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군의 목숨을 상대로 지레지들을 돌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입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붙잡힌 북한 병사들도 해당 부분에서 정말 강하게 어떻게 보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어떤 지역에 고립이 되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에서 몇 날 며칠을 고립되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병사뿐만이 아니라 나가 있는 12,000명의 다른 병사들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기계나 장비 취급한다. 너무나 비인권적인 그런 러시아 군의 모습도 지금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